저번 시간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어쨌건 1강부터 5강을 제가 짤 때 순서를 처음에 고민했는데 아무튼 어쨌건 최대한 연결이 잘 되게 짰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뇌과학하고 진화 심리학이었는데 우리 인간들한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본능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하고 세포에. 근데 누가 그랬더라?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톨스토이인가 뭔가가 니체였나? 우리가 신과 동물 사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그러니까 니체 맞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신이라고 했을 때. 신과 동물 사이. 그래서 때로는 술 먹으면 개가 되고 동물이 되고 또 잘할 때는 내가 신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그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멈추면 또 동물이 됐다가 생각을 또 막 하고 또 완전히 또 무념무상하게 되면 또 신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 처음의 세팅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의 출발이라는 것이 살고자 하는 본능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또는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 사이에서 그 위기, 아픔, 슬픔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좀 부정적인 것들, 나를 죽이는 것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내 모든 생명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의 의지, 그걸 코나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코나투스하고 죽음의 본능이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신과 인간의 그 밧줄기를 걷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실제로 한강에서 떨어졌다가 자살을 했다가 살아난 그 아이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떨어지는 순간 후회를 했대요.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근데 안 죽고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의 본능도 있는데 어쨌건 살아있는 한은 삶의 본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뭐 농약 같은 걸 먹었다. 아프단 말이죠.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때 이제 돌이킬 수가 없고 이제 그 자살자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리고 그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항상 자살하려고 했던 얘기 하잖아요. 바닷가에 비바람이 좀 있는 바닷가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딱 갔는데 저 옆에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했대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딱 보니까 그 여자가 안 보이더래요. 귀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잖아. 좀 안 무서운 데서 자살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본능의 그 생애의지라는 게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살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경찰들의 그 자살자들을 시체를 내릴 때 특히 이제 목매달아서 자살한 사람들 시체를 내릴 때 이제 그 경찰들의 경험담인데 이 사람들이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민복 시인이 모든 경계에서 꽃이 핀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야지 뭔가 사랑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그런 어떤 신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든 사람이 동물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고
내 생이 한계가 있네? 번식해야 되겠네? DNA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그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 DNA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전달하려고 엄청난 막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생충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전을 쓰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작전이 기침이 하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희한하게 그놈들은 기침을 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빠른 속도로 기침을 하면 그 아주 작은 그 수증기 입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공기 중에 떠다닐 만큼의 그 무게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복제하려는 본능이 DNA가 너무 강한 거죠.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 DNA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쨌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신과 짐승 사이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걸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면 느낌이 꺼져버리는 거죠. 후각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똥 쌀 때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잠시 후에 그 냄새가 안 나잖아요. 후각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이게 금방 피곤해진다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게 예측이 되면은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이 왜 이런 다양성과 불평등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이거죠.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고 현재성이라는 게 신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에서 그 신의 속성을 따져보면은 전능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되는 거죠. 전지는 모르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자기가 우주 모든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 가지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더 알 게 없죠. 우리가 전능하다라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뭐가 없냐면 도전이 없어요. 도전하고 결핍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이. 예측 불허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전능이거든요.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게 있을 수 있는데 하고 싶어지는 것 자체가 안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도전이 있고 내가 약간 또 어려워야지 그 난관을 극복해야지 또 재미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할 때 보면 5%에서 10% 사이의 난이도가 조금씩 어려워져야만이 재미를 잃지 않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행학습에서 망한 애들은 뭐예요? 학교 갔더니 난이도가 더 낮은 거야. 그래서 망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왜 두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5% 10%가 어려워야 되는데 학교 가보니까 다 쉬운 것만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두뇌가 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엄마들이 실수하는 거. 성적을 많이 올리길 바라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5에서 10% 사이가 어려워야 되는데 15% 20%를 요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뭘 느껴요? 이거 공포. 경계선에서 살아있는 그 느낌보다는 공포를 더 느끼는 상태가 되버리죠. 그러니까 두뇌는 뭔가가 도전할 만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찾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도전할 만하다라는 그 도전이라는 말 속에는 장애물과 결핍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전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뇌과학의 총 결론이 제가 두 단어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게 도전하고 반성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두뇌가 건강하게 존재의 이유를 느껴야만 얘가 건강해지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느끼는 것이
첫째 뭔가를 꿈을 꾸거나 목표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전을 할 때 뭔가를 예측을 하거든요. 대부분 좀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고. 그럼 그때 이제 좌절을 했다가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금까지 번식을 해왔던 것도 어떤 도전을 받거나 내가 도전을 하거나의 연속이었고, 거기서부터 살아남아서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그 개체가 또 반성을 해요. 자기 개체들끼리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야, 이런 냉수가 나타나면 이렇게 피하는 게 좋대더라, 이렇게 또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식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MO 콩을 심고 농약을 쫙 뿌리면 이제 그 제초제에는 죽지 않는 식으로 DNA를 조작을 해서 GMO 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에 심고 이제 비행기로 쫙 제초제를 뿌리는 건데 3년간은 콩이 잘 된대. 3년간. 근데 4년째 되면은 전에 죽었던 풀들이 안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들이. 그래서 그 후속 유전학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 풀이 왜 안 죽었나? 그러면서 그 잡초의 DNA를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GMO 콩을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GMO의 DNA 자체를 얘네들이 배워.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걔네들이 의사소통의 신호가 이런 우리 언어는 아닌데 뭔가가 화학적인 신호가 있는 거예요. 물질로. 또는 뭔가 그 텔레파시로 식물들끼리 연결이 돼 있거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초제를 딱 맞고 죽으면서 얘네들이 멀리 있는 그 동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내가 왜 죽는지 연구 좀 해.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풀들이 제가 왜 죽지? 근데 왜 죽는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똑같은 제초제 저 콩은 왜 안 죽느냐는 거죠. 얘네들이 콩을 연구한 거예요. 콩을. 풀들이 야, DNA를 이렇게 바꾸니까 제초제 안 죽더라. 지네들이 스스로 1세대, 2세대 그 씨앗 단계, 씨앗을 열매 맺고 그 다음 3세대로 가면서 얘네들 DNA를 바꿔버려요. 5년째 되니까 제초제가 전혀 안 드는 거예요. 5년째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식물학자들이 식물의 DNA 변화 속도가 동물보다 훨씬 빠르대요. 훨씬. 아무튼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간은 좀 더 이야기를 줄여보면 이거예요.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서 내 예측이 어긋난 것을 늘 경험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뇌의 건강하고 삶의 의미가 사라져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들이 학문, 예술 아주 나이 들도록 뭔가 어떤 로맨스 그게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학문, 예술, 그러니까 과학도 예술에 포함돼요. 학문, 예술, 그 다음에 또 고도의 수련 같은 거, 뭐 그게 요가, 명상이 됐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달라붙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애예요. 연애. 바람 피는 거.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서 바람 피고 자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의 특성이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예측하고 그 예측 기대가 조금 어긋나고 예측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기 자신과의 경쟁 또는 급기, 자기 자신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이제 학문 예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배들, 멘토들, 이미 죽은 멘토들과의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고 또 혼자서 이렇게 명상하는 것은 자기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자기 몸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자기 몸과 대화를 하는 게 또 신하고 대화하는 수준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연애를 끝까지 못 넘는 이유가 그 어떤 대화를 하고 싶고 내가 예측했던 게 그 예측 불가능한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핵심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측 불가능한 것이 더 좋은 곳으로 판명나는 것,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인간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요. 예측 불가능한데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더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런 결과가 드러나게도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계속하는 거죠. 근데 사실 동물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본 강의에 들어가면은 나오게 돼요.